여러분, 미국 주식 시장에는요, 거의 100년 가까이 반복되어 온 아주 기묘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대통령 임기 2년 차만 되면 어김없이 시장이 흔들리는 거죠. 투자자들은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중간선거의 저주라고 말이죠. 이게 그냥 흘러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2026년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이 저주라는 게 그냥 낡은 미신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데이터가 증명하는 냉혹한 현실일까요? 아마 2년 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이 질문의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 자, 중간 선거의 저주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대통령 임기 4년 중에 딱 2년 차에 주식시장이 제일 빌빌거리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가장 시끄럽고 불확실한 시기니까 시장이 이걸 정말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90년치 데이터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확인하고 시장이 보통 어떤 V자기를 걸었는지 본 다음에 마지막엔 2026년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 2년 차의 저주. 지금부터는 그럴 것 같다는 감이 아니라 진짜 냉정한 숫자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과거 데이터는 과연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와, 이 숫자 차이 좀 보세요. 진짜 극명하지 않나요? 중간 선거가 있는 2년차 평균 수익률은 고작 5.8%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3년차에는 무려 16.3%로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합니다. 맞아요. 이제 재선을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막 돈을 푸는 시기죠. 이걸 보면 2년차는 그냥 폭풍 그 자체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그냥 수익률만 낮은 게 아니에요. 이 차트 보면 심정이 덜컹하죠. 변동성, 그러니까 리스크가 20.7%로 4년 중에 압도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의 계좌가 아침에는 천국이었다가 저녁에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끔찍한 롤러코스터를 탈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멘탈 잡기 정말 힘든 시기인 거죠. 자, 지금까지 2년 차에는 수익률은 낮고 변동성은 높다는 걸 확인했죠. 그럼 두 번째 섹션, 데이터 속 진실에서는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떨어졌을까요? 그 공포의 최대 낙폭,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9%.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중간선거해에는 평균적으로 고점에서 이만큼 주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식적인 약세장, 마이너스 20%랑 거의 차이가 없죠. 다시 말해서 2026년 어느 순간에 우리는 기업 실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통계적으로 계좌가 20% 가까이 박살나는 경험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는 걸까요? 이유는 사실 꽤 명확해요. 대통령 취임 첫 해에 그 달콤했던 허니문 기간은 끝나고 이제 의회에서는 아주 살벌한 정치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시장은 누가 이길지,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을 정말 질색팔색합니다. 거기도 선거 때 쓰려고 돈 푸는 것도 슬슬 끝나가니까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공포의 계절이 사실은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예측 가능한 하락이 어떻게 V자형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 최고의 매수 기회를 주는지 보여드릴게요. 중간선거 해외시장 흐름은요, 꼭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바로 이런 V자 경로를 그리거든요. 1분기에는 서로 눈치만 보면서 탐색전을 벌이다가 2, 3분기 선거가 다가오면서 모든 불확실성이 폭발해요. 그러면서 깊고 어두른 공포의 계곡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모든 게 명확해지는 그 순간,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극적인 반등을 시작하면서 4분기에 아주 짜릿한 안도 랠리를 보여줍니다. 기억하세요. 이 V자 패턴의 맨 밑바닥,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지는 9월과 10월이 역설적이게도 앞으로 4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싸게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라는 거죠. 하지만 똑똑한 투자자라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2026년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변수, 바로 거대한 재정 절벽과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두 거대한 힘이 어떻게 충돌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시장은요, 진짜 거대한 줄다리기가 될 거예요. 한쪽에서는 대규모 감세가 끝나면서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재정절벽이라는 엄청난 힘이 작용할 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을 위로 밀어 올리려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힘이 딱 맞서는 거죠. 과연 어느 쪽이일까요? 자, 먼저 시장을 끌어내리는 힘, 재정 절벽부터 한번 볼게요. 2017년에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안 기억나세요? 이 법안의 핵심 내용들이 2025년 말이면 그냥 끝나버려요. 만약 이게 연장이 안 된다. 그럼 2026년부터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당연히 지갑을 닫겠죠. 얼어붙은 소비는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겐 연준이라는 든든한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2026년까지 기준금리를 3.5% 수준으로 낮춰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이 풀리면 세금 인상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죠. 실제로 금융위기 우려가 있었던 1998년 연준이 깜짝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구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역사적 패턴도 확인했고 2026년의 특별한 변수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5번째 섹션. 이 모든 지식을 그래서 어떻게 돈으로 바꿀 것이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구체적인 전략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2026년 투자 전략의 핵심은 딱 두 글자, 변신입니다. 기억하시죠? 선거 전 불확실성이 한 해를 찌르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철저하게 방어 모드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안개가 싹 걷히는 4분기부터는 과감하게 공격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작전 지도입니다. 상반기 방어 국면에서는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꼭 돈을 써야 하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같은 데 집중하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수혜를 보는 유틸리티주로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4분기 공격 신호가 딱 올리면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저렴해진 AI나 반도체 같은 핵심 성장주로 다시 과감하게 사들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섹터 로테이션이에요. 시장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포트폴리오의 옷을 딱 맞게 갈아입히는 것. 이게 바로 2026년의 엄청난 변동성을 이겨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와 전략은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축복이,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통계라는 아주 강력한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어디에 공포의 계곡이 있고 또 어디에 기회의 봉우리가 있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패턴은 분명하고요. 변수도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 지도를 보고 행동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